원장님, 저 이대로 평생 못 고치고 죽는 건 아니죠?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치료 기간이 한 달 만에 상당 부분의 증상이 호전되고, 어떤 분들은 6개월 이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핵심 요인을 4가지로 설명해 드립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불안은 이 고통이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닐까입니다. 증상 그 자체도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 몸은 충분한 회복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절대 치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말입니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아주 희망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뇌의 신경망은 고정된 회로가 아니라 마치 찰흙처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양이 계속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불안, 두근거림,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은 여러분의 뇌가 위험 신호를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만들어낸 나쁜 길입니다. 숲속에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은 그 경로를 따라서 저절로 길이 생기죠. 그 길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이용할수록 길은 넓어집니다. 여러분의 신경계에도 하필이면 예민함이라는 큰 길이 닦여버린 겁니다. 하지만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쁜 길로 가는 빈도를 줄이고 안정과 이완이라는 새로운 길로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거칠었던 불안의 길은 잡초가 무성해지며 점점점 사라질 것이고 평온함이라는 새로운 길이 뚫리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좋아질 거다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을 다시 내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 이유 4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입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강화의 문제입니다. 증상을 10년 겪은 분은 10년 동안 그 나쁜 길을 다져온 것입니다. 반면 한두 달 되신 분들은 길이 아직 희미하죠. 초기 단계는 신경망의 연결이 느슨합니다. 증상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자율신경계를 어지럽히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외부 요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적절한 자율신경 조절 치료를 받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진입합니다. 반면 만성 단계는 나쁜 길이 비유하자면 이미 8차선 고속도로처럼 넓게 뚫려 있습니다. 이때는 이 거대한 길을 회수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데 최소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리프로그래밍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오래 아팠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10년 된 길도 사람이 안 다니면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는 치료를 통해 그 길로 가는 스위치를 끄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증상이 오래되신 분들은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신체 증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우울감이 고착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아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내가 치료를 하고 노력을 하면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 몸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편인지 아니면 꽤 오래 누적된 상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즉 증상의 복합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소화만 안 되지만 어떤 분은 두통, 어지러움, 두근거림, 수족냉증, 브레인 포그까지 온몸이 종합병동 같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우리 신체의 기능은 아주 다양한데요.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길 때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타고나게 약한 부분, 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 이런 게 다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고착화되고 심화될수록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미치는 전신의 다양한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증상들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에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를 치료할 때 극심한 1-2개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각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아주 다양한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단순한 증상 하나를 고치는 건 쉽지만 전신의 조절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져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 도미노를 하나하나 다시 세우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내 몸의 신호가 한두 가지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여러 영역으로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이와 자율신경계의 전반적인 활성도입니다. 자율신경계 치료는 내 몸의 자생력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세포와 신경계의 재생 속도와 대사 능력이 좋은 20대, 30대는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신경 가소성도 활발합니다. 반면 50대 이후,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갱년기 호르몬 변화랑 맞물리면서 신경계의 탄력성이 급격히 좀 떨어집니다. 자, 또한 내원하시면 저희가 HRV 검사라는 자율신경계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심장 박동간의 변이를 분석해서 자율신경계의 전반적인 활성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자율신경 기능의 전반적인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치료가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가 아주 심한 분의 검사 결과입니다. 자율신경계의 전반적인 조절 능력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나타내는 SDNN이라고 하는 수치가 50 이하면 이상이 있다고 보는데 10 정도로 심한 저하 상태에 있고요. 자율신경계의 전반적인 활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모두 낮아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좀 중요합니다. 항불안제, 신경안정제 복용 여부 및 기간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불안 등의 증상을 의과에서는 주로 정신과, 신경과에서 진료하게 되는데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이 처방됩니다. 이런 약들 중에서 항우울제는 상대적으로 의존성이나 내성 위험 등이 낮은 반면에 항불안제는 의존성과 내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 신경안정제라고 하는데요. 리보트릴, 자낙스, 자나팜, 알프람, 디아제팜, 로라제팜, 브로마제팜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약들은 약의 기전상 불안과 진정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복용 시에 의존성, 내성, 오래 복용을 하다 중단할 때 나타나는 반동 현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와 달리 법적인 분류도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이런 약을 몇 년 이상 오래 복용하신 경우에는 복용을 안 한 분들보다는 치료 기간을 2배는 잡아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스스로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는 브레이크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런데 불안이 너무 심해서 외부에서 신경안정제 같은 약을 오랫동안 넣어주면 뇌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네 하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런 조절하는 능력을 잠재워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약을 갑자기 끊으면 뇌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하기 쉬워지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반동 현상입니다. 자율신경계 치료 과정에서 이 약들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이 대신해주던 브레이크 역할을 여러분의 뇌가 다시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활 훈련을 하는 기간이 추가됩니다. 한약 같은 한의학적 치료는 이런 재활 과정을 돕습니다. 뇌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힘이 10에서 50, 80 이렇게 점점 올라올 때까지 약을 천천히 줄여가는 것이죠. 항불안제를 1년 이상 오래 복용하던 분들이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극심해질 수 있으므로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조금씩 서서히 줄이는 것이죠. 이를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포함되면 아무래도 치료 기간은 좀 더 길어집니다. 이런 약들을 오래 복용했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의존성과 내성의 문제가 있지만 이런 약들도 필요할 때는 쓰면 좋은 약이고 이런 약들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들도 필요에 의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처방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을 시간은 걸리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서서히 줄여간다면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는 다시 조절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가 얼마나 걸리나요?에 대한 대답은 증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연령은 어떤지,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를 얼마나 오래 복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상이 단편적이고 발생한 지 3개월 이내이면서 증상을 유발했던 지속적인 원인이 현재는 없는 경우에는 1, 2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이고요. 증상이 6개월 이상 만성화된 경우는
한약 치료가 1차적으로 중요한 치료고 3개월 이상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10년 이상 오래되었고 항불안제의 복용 기간도 아주 기셨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율신경 치료는 계단을 오르는 게 아닙니다. 파도 치는 바다를 건너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아져서 이제 다 나았나 싶다가도 다음날 갑자기 다시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면 역시 난 안 되나 봐,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하고 절망에 빠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증상이 오르내리는 파동을 겪는 것은 여러분의 신경계가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폭풍우가 친다고 해서 배가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우리는 조금씩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아팠던 건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도 잘못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오느라 뇌의 신경망이 잠시 비상 모드에 고착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회복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뇌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제가 그 길의 안내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긴 터널에 작은 등불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